안녕하세요. DL연구소 한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디어 강사이자 학부모이신 두 분의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미디어 강사 천인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춘기 아이를 둔 미디어 강사 최윤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학생들의 건강한 미디어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어의 소비적 측면,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 미디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자녀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큰 아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초등생이 유행하는 꽁트를 하는 그런 채널들을 많이 보고 있고, 아니면은 틱톡,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그 틱톡, 그 다음에 메이방이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고요. 둘째는 조금 어려서 네이버 주니어나 아니면은 키즈 유튜브를 사용해서 주로 시청하는 것 위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그 메디방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요. 우리 윤영 선생님네 자녀는 어떤 미디어 사용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대부분 깔려있는 어플들이 게임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빨간 버튼. 거의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관심 분야를 검색하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윤영쌤네 우리 아이는 좀 정적이잖아요. 저희가 좀 알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굉장히 많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미에 스마트폰 이용 시간 조절하는 방법, 우리 아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시간을 정해서 알람이 울리면 끄는 습관을 좀 들여서 미디어 습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이랑 대화를 나눠봤더니 일단 알람이 울리면 게임 자체의 스크린이 닫히거나 또 위쪽에 알람이 울려서 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일단은 멈추고 생각하고 끄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 보면 이런 알람 기능을 주방기기, 오븐이라던가 에어프라이기 같은 거 띵 소리 나는 거 아시죠? 네. 시간 되면 땡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크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설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나 알람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구글에서 보면 스마트폰에 부모님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다들 아마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패밀리 링크라는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디어를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설정 버튼을 보면 스마트폰 설정에 보면 디지털 웰빙이라는 설정 버튼이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어플을 하루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저희 아이가 매일 쓰는 방법 있죠. 시계 봤어요. 이제 이거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클로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성 비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짱구인데 저는 요리할 때 그런 알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타 면 삶을 때 짱구야 10분 뒤에 알려줘. 그러면 그 이제 AI 음성 비서가 알람 시간에 맞춰서 바로 올려주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한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주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유튜브 한 편만 보면 안 돼? 그러면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방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알림을 설정해서 알려준다 라던가 또 우리 윤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방법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유튜브도 정말 이 빨간 버튼 너무 강력하고 무서운데 최근에 또 무서운 게 나타났잖아요. 아까 우리 이녹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틱톡이라는 매체인데요. 이 틱톡이 다운로드 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틱톡을 이용하는 순수 이용자 수가 작년 기준으로 7억
3,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 국민 수가 5,500만? 네, 그런 거에 생각하면 7억 3,200만 명이면 전 세계 유저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틱톡의 유저들은 대부분 10대, 20대 초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모여서 계속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점점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유튜브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해서 이제 유저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틱톡 어플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시청 방법이 이렇게 손으로 올리면서 보거든요.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또 너무 거의 틱톡 같은 경우 15초에서 30초, 뭐 1분 이내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넘기면서 보게 되는데 점점 자극적인 거에서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손이 안 가고 그런 거에만 계속 내가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그러니까 과의존하는 사람의 뇌의 모습과 그리고 약물 중독자의 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했더니 활성화되는 부위가 비슷한 위치에 있었고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뇌 사진이 촬영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면서 또 하나 저희가 생각되는 게 작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이 장시간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면 이 눈 건강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영상이나 뭐 드라마 한 편 정도를 보고 나면 눈이 굉장히 시리면서 아프거든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네, 노안이. 그쵸? 네. 그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의 시력도 현저하게 좀 떨어진 거를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미디어를 활용할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보다는 PC를 좀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편이에요. 네, 저희 집에도 스마트폰 외에 스마트 기기 중에 태블릿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작은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으로 조금 넓은 화면으로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과 관련해서는 좀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 버튼 한 번으로 저희가 텔레비전, 스마트 TV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귀찮아가지고 안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눈도 눈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정형외과에 가서 이 목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계속 목이 아팠어요. 근데 일자목에 가깝다라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PC를 사용하면서도 이 목에 이상 증상이 왔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자세는 어때요? 지금? 장시간 보고 있으면 뭐 엎드려서 뭐 턱을 받치고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부정하다 못해 누워서 막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이러면서 정말 목도 목이지만 뭐 척추 건강에도 좀 걱정이 되고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운동을 더 못하게 돼서 약간 자세적인 면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세를 좀 교정할 수 있는 집에서의 어떤 꿀팁?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책상이나 식탁 같은 경우 이렇게 의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바른 자세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귀찮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미디어를 즐기는 그 기쁨으로 이것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엄마가 좀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수하면서 규칙을 지켜나가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미디어 소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미디어를 시청함에 있어서의 마음의 태도, 우리 아이들의 주체적 소비,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어른들도 타인의 간섭이나 뭐 부모의 간섭을 하면 자꾸 갈등이나 반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만 준다면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미디어 계획표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의 계획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미디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얼마나 볼 것인지 자기가 결정한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나아가서 좀 잘 활용해서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 뉴스 일기 쓰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윤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어린 자녀라면 부모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이가 미디어를 대하는 습관을 좀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에요. 어느 정도 자란 아이라면 이런 습관을 본인 스스로가 제재도 하고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지 정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재라던가 아니면 시간 조절이라던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부모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톤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아이가 주체성을 갖도록 조금씩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주체적 소비. 우리 선생님들의 두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미성숙한 존재인 것 맞거든요. 그리고 또 자아를 정립해 가면서 주체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이 스마트폰 너무 달콤하고 강력한 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절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공감이 돼요. 저도 이 성인인데도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에서는 주체적으로 해야겠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 관리 면에서는 누군가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입시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스파르타 학원 같은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갈 때에는 우리 아이들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내 생활을 공부 시간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절제 이런 것들도 좀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자. 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미디어 안에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추천하고 비추천해야 하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다음에도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의 수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요.